네,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반등을 해도 뭐 지지부진하고 뭐 좀 전체적으로 뭔가 좀 찜찜한 그런 장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잘 나가던 2차 전지도 뭐 제동이 딱 걸렸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장세인지 아니면은 그동안 너무 과열됐던 걸 식히는 과정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코스피도 오르긴 올랐지만 사실 코스닥에 비할 정도로 많이 오른 건 그렇죠. 아니었고요. 이제 네. 그동안 많이 빠진 데 따른 좀 저는 회복이었다. 근데 그 회복 과정에서 지금 PBR이 2,500을 넘으면 한 0.95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PBR 한 배를 넘어가려면 전통적으로 수출이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서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직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마이너스고 무역 적자도 좀 있다 보니까 이제 2,600을 넘기 좀 어렵거든요. 이제 그 벽에 막혀 있어서 아마 그걸 넘기 위한 좀 뭔가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코스피 같은 건 좀 숨고르기 형상으로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코스닥은 좀 과열됐었죠. 사실 올해 뭐 1, 2, 3월에 지수가 25% 올랐고 네. 4월까지 합치면 33% 그렇죠. 올랐었으니까 전 세계 1등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끌었던 또 주역이 2차 전지인데, 근데 2차 전지가 4월을 기점으로 해서 모멘텀이 좀 소진됐죠. 이게 정부 정책 모멘텀이 새로운 게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가운데 지금 뭐 가격은 또 비싸냐 싸냐 뭐 이 논쟁들도 좀 있고, 예. 또 거기에 또 주가 조작 사태까지 좀 터지다 보니까 이게 코스닥에 영향을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게, 네. 결국 코스닥 시장 올라갔던 배경 중에 또 큰 게요, 그 신용 매수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신용 잔고 많이 올라갔는데, 얼마 전에 뭐 CFD 뭐 계좌 조사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코스닥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SVB 발 그 지역은행 그 뱅크런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 그 앨런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건 자동으로 그냥 금리 인상한 효과가 생겨버렸다. 예. 긴축 효과처럼 우리나라에도 코스닥 시장에 이런 이제 주가 조작 사태나 이런 것들이 이 수급을 좀 약간 이제 이 다운시키는 약간 긴축 효과를 만들어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코스닥은 좀 다르게 좀 과열이 지금 해소시키는 그런 좀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코스피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아직 좀 미흡하고, 코스닥은 그동안 약간 과열됐던 걸 시키는 네. 과정,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코스피의 그 배터리의 대장주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포스코홀딩스를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염이사님, 둘 중에 하나 비교를 한다면 어느 쪽에 손 드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물론 이제 LG엔솔이 그 1등 기업은 맞는데, 다만 저는 이제 주식 관점에서 치면 좀 포스코홀딩스가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둘 다 좋은 기업인데 네. 좋은 주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LG엔솔이. 왜냐하면 이제 밸류 부담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좋냐 나쁘냐는 그냥 이제 밸류입니다. 밸류가 좀 기업이 좋냐 나쁘냐는 뭐 성장성 이거 감안하면 네. 충분히 가는데, 네. 주가가 많이 올라버리면 이게 또 좀 다른 네, 얘기가 좀 되죠. 착하진 않은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좀 밸류 부담이 있는 거 아마 저 말고도 시청하신 분들이 다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계실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몇 년 후에 실적까지 좀 반영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LG엔솔은 좀 부담이 있는데, 사실 포스코홀딩스가 주가가 안 오른 건 아닌데 워낙 장기간 저평가 받았잖아요. 예. 사실 철강이라는 그 산업 그렇죠. 때문에. 근데 그 철강이랑 그 껍질을 이제 뚫고 리튬을 이제 뒤에 얻고 상당히 좀 비상을 하고 있는데, 리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니켈 사업이라든가 또 그 공급처 중에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또 양극재, 음극재, 예. 그러니까 이런 수직 계열화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급사를 저는 여전히 많이 늘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장성도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본 게임은 사실 올해 하반기인데, 왜냐하면 이제 수산화 리튬을 양산을 올해 아마 광양 공장에서 제가 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아마 호주 필바라인가요? 거기서 이제 광석을 가져와서 수산화 리튬을 이제 정제를 해서 만들 텐데, 그게 이제 드디어 올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한번 저는 좀 볼 필요 있다. 그리고 여전히 PBR도 0.5배라서 아직은 그렇게 밸류 부담이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둘 다 좋은 기업이지만 좀 주식 면에서는 좀 포스코가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금리 상황을 보면 주식 투자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채권 쪽에 좀 비중을 둬야 된다 이러는데, 아무래도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지금은 당연히 좀 주식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아, 주식 네. 쪽이 낫다. 네. 이렇게 보신다면은 그 미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그러니까 어쨌든 이익이 증가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누구나 아시겠지만, 그럼 이익을 구하는 공식이 뭐죠? 이제 매출액에서 비용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매출액은 판매 단가랑 판매 수량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10개 파면 이 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게 매출인데, 중요한 게 그럼 단가를 올려서 매출을 올릴 거냐, 많이 팔아서 올릴 거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인데,
당연히 수량이에요. 많이 팔아야 됩니다. 아무리 단가를 뭐 만약에 10만 원으로 올리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도 안 팔면 매출액 0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조적 성장주는요, 무조건 Q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 판매 수량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2차 전지가 왜 올라가려면 당연히 2차 전지 가격이 뭐 이렇게 엄청 올라서 간 건 아니잖아요. 배터리 가격보다 결국 앞으로 확장성이죠. 예, 뭐 미국에도 전기차가 예. 많이 팔릴 거고, 그래서 그걸 좀 힌트로 들어본다면 그게 수요가 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뭘까? 여기에 답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요즘에 덴티움 주가 잘 가잖아요. 중국의 임플란트 수요 예. 지금 엄청난 상황이고, 또 해상 풍력도 이제 좀 시작하는 단계고, 또 요즘에 로봇주들 얘기 나오고 있는데 또 물류 로봇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가 저런 이제 뭐 물류 창고에서 자동으로 이송해 주는 로봇, 또 전장 부품, 또 방위 산업도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고, 또 요즘에 AI 중에서도 의료 AI, 뭐 암세포를 이렇게 또 잡아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몇 개만 좀 예를 든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Q 성장이 나오는 게 있어야 되고, 이 Q 성장이 그냥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구조적으로 몇 년간 이어질지, 그게 딱 답이 맞아떨어지면 저는 그게 좀 구조적 성장 산업이다라고 좀 보고 지금 있습니다. 나열하신 임플란트, 해상풍력, 물류로봇, 전장부품, 방산, 의료 AI. 요즘 뭐 시장에서도 다 관심을 갖고 보는 네. 그런 그 섹터고 업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 성향이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좀 접근 방식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장기 투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제 구조적 성장률은 당연히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뭐 네.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긴 좀 쉽지 않고, 다만 이제 너무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좀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일정 부분 트레이딩 할 수는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가는 거는 꾸준하게 갖고 가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배당주도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하면 좋겠죠. 뭐 배당주로 큰 뭐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 계좌 하나 또 만드셔가지고 배당주만 좀 하는 것도 저는 좀 괜찮다, 장기적으로. 다만 단기 투자는 결국 트레이딩이잖아요. 예.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 관점에선 결국 이벤트 플레이가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올해 1분기에 좀 약간 움직였던 이제 섹터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그 이벤트 효과로 그 스타링크 있잖아요. 일론 예. 머스크의. 예. 그게 2분기에 한국에 들어올 거다. 그래서 이 위성 관련주가 한번 움직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트레이딩 방법 중에 하나는 일정을 내가 잘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뭐 뭐 개인 투자자가 일일이 체크하기 쉽지 않은데요. 요새 정보의 바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그냥 좀 귀찮더라도요. 어느 정도 여기 한국경제TV에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일정 그렇죠. 같은 거 많이 예, 말씀해 주신 거, 예. 그런 것도만 메모,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보다 메모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일정을 메모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3분기, 지금은 3분기 봐야죠. 3분기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면서 보는데, 스타링크 같은 건 3분기로 연기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메모하셔가지고 이미 주가가 반영을 했으면은 당연히 투자하시면 안 되겠지만, 반영을 안 했다면은 그 이제 스케줄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저는 일정 부분 트레이딩 하는 것도 괜찮다. 뭐 예를 들면 3분기에 폴더블 폰 또 삼성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쪽도 한번 이슈가 또 될 수도 애플에서 있어요. 나오는 거.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좀 미리 좀 공부를 해놓고 트레이딩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연미사님 말씀 한마디로 네 글자로 요약하면 적자 생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제 주식이라는 게 미래 기대, 미래 사업 가치,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흐름이 좋았던 뭐 포스코홀딩스나 LS 이런 기업들, 뭐 리튬이나 니켈 이런 관련, 배터리 관련, 해상 풍력이나 도시광산 뭐 이런 여러 가지 미래의 수익성이 높아질 사업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춘 기업들 아니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뭐 LS나 포스코홀딩스가 아까도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린 철강이라는 기본 베이스가 있고, LS는 사실은 좀 지주회사가 원래 예. LS 전선이죠. 예. 이 전선이라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육지 쪽에서만 많이 깔았는데, 근데 LS가 이렇게 주가가 좀 간 배경은 뭐죠? 아까 포스코의 리튬처럼 신사업이 붙어버렸죠. LS 전선이 해상 풍력 수주를 대규모로 따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해상 풍력이란 모멘텀이 생겼죠. 또 LS M&M이라는 이제 그 비상장 자회사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비철금속, 구리 광물 같은 거 이제 컨트롤 해주는 재련 업체로 좀 알려져 있는데, 구리 수요는 늘어나는 데다가 또 요즘에 자회사 그 토리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도시광산 사업을 해요. 도시광산이라는 거 이런 스마트폰에서 여기서 금속 같은 예. 거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활용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산업금속 시대다 보니까 이 가치가 점점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거기다가 황산 니켈, 여기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배터리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그 산업금속을 또 컨트롤하는 사업부가 하나 있는데, 이게 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 그냥
둘 다 어떻게 보면 지주사예요. 지주사고 좀 답답한 사업일 수 있지만 여기서 좀 뭔가 껍질을 깨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주가가 좀 좋은 상황이고, 근데 이 두 기업 다 또 특징이 좋은 주식입니다. 또 주가가 굉장히 밸류가 뭐 PBR이 0.3배, 4배 되게 좀 쌌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담도 없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주가 성과가 아마 작년 그 말부터 좀 좋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지금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 초까지 2차 전지 이렇게 떴던 것이 따지고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갈등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2차 전지에 엄청난 어떤 관심으로 이게 투자 열풍이 불었는데요. 이런 반향이 일어날 만한 업종, 섹터 있을까요, 앞으로? 일단 이제 지금 뭐 결국 2차 전지의 강세는 결국 IRA 법안이 컸다고 저는 보고 예. 있는데, 이번에도 그 태양광하고 사실 보니까 이 그 지난 주말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그 미국에서 이제 IRA 그 보조금이 좀 확정이 됐는데 예. 좀 보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게 중국의 문을 좀 열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사실상 중국이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태양광은 사실 중국이 우리보다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만약에 미국에 못 들어가면 굉장히 저는 좀 강력한 호재가 아니었을까 했는데 아쉽게도 중국을 막는 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걸 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이 결국엔 중국과의 경쟁이거든요.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중국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싸움인데, 저는 좀 그런 면에서는 좀 결국에 그 풍력적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태양광은 모듈 같은 걸 이렇게 수출할 수는 있는데 풍력은 한번 이제 앵커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사이즈가 크거든요. 예. 그걸 사실은 여기서 수출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중국도 풍력은 자기네 나라에서 주로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럼 현재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사실 태양광도 수출은 가능하겠지만 중국이 현재 공장 짓는 건 좀 어려워요. 어렵죠. 미국에. 예. 수출은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무거운 풍력 타워 이런 거를 수출하기는 그럼 어렵거든요. 뭐 그거 싣고도 갈 배도 없을 네. 것 같은데. 그래서 현지화 측면에서는 풍력은 사실상 그게 좀 진입장벽이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또 일부 기업들은 또 이미 미국에 이 법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비슷한 업종으로는 좀 풍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방산, 우주항공, 반도체 장비 이렇게 하니까 뭐 다 주목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사실 이제 그 뭐 방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미국과 또 중국과의 갈등, 또 거기에 대만 이슈 이런 게 좀 있어서, 또 사실 워런 버핏이 TSMC 매도한 것도 예. 그게 영향을 좀 줬잖아요. 그래서 예. 지정학 리스크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작년에 폴란드 대규모 수주다는 건 예. 정말 저는 큰 효과를 장기간 준다고 보는 게, 어쨌든 막대한 이 수주를 좀 따냈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저는 그렇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방위 산업이 재평가받은 원년이거든요, 작년이. 예. 근데 이게 그냥 저거 폴란드 수주했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라 아니죠.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성과에 따라서 뭐 얼마든지 다른 시작을 할 수 네,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추적을 좀 하실 필요는 저는 있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방산이 또 우주항공과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위성 인터넷인데 많은 분들이 그래, 그 우리나라에서 뭐가 필요하냐, 이거 이렇게 인터넷 잘 되는데 사실 저는 좀 군사적 목적으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소비자 대상은 아니더라도 위성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군사적인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러면서 방산과 이 우주 쪽은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이쪽을 좀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반도체 장비는 좀 반대로 보면 사실 지금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너무 안 좋죠. 막 감산하고 좀 설비 줄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적도 지금 보면 안 좋거든요. 다만 이제 반도체는 이게 과거 경험적으로 최악일 때 투자해야 예. 항상 성과가 역발상을 좋았고, 해서.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가 올라간 거 아마 이유 아시겠지만 웨스턴 디지털하고 키옥시아가 이제 예, 예. 뭐 합병한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공급이 어쨌든 이제 줄게 되니까, 하나의 회사가 두 개 회사 하나로 합쳐지니까 예. 그러면서 업황 개선 시기가 빨라지면 장비 쪽에도 훈풍이 불지 않을까. 일종의 역발상으로, 네, 역발상으로 좀 효과가 필요는 있는 있겠네요. 것 같습니다. 야, 아무튼 뭐 이런 점을 보면은 과거 중후장대 산업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우리 네. 산업 구조가 첨단화되고 있다, 이런 증거로 보입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